매달 어떤 과학 소식들이 있었는지 알아보는 이달의 과학 소식 2025년 4월 시작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달에는 과연 과학계에 어떤 소식이 있었는지 한번 알아봅시다. 첫 번째 소식, 멸종 늑대 복원. 미국의 생명공학 기업인 콜로설 바이오사이언스가 멸종됐던 다이어울프를 화석의 DNA로 복원시켰다. 그래서 앞으로는 매머드나 도도새도 복원시킬 예정이다. 야, 이거 복원한 거야? 귀엽다. 와! 귀여워. 왕좌의 게임 속 스타크 가문의 상징으로 유명한 이 멸종종은 과거 북미에서 가장 강력한 포식자로 알려져 있었는데 너무 귀엽고요. 이번 사례가 멸종동물 복원의 첫 성과라는 평가도 있지만 일각에서는 유전적 생태학적으로 완벽한 복원이라 보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자, BCI를 활용한 말하기는 이제 보다 자연스럽습니다. 자, BCI가 뭐냐? 브레인 컴퓨터 인터페이스는 그냥 뇌와 컴퓨터를 연결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생각한 대로 컴퓨터를 조작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죠. 반대로 컴퓨터에서 뇌로 모종의 데이터를 전달할 수도 있게 됩니다. 여러모로 유용하면서도 정말 위험한 기술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시험 기간에 누가 USB로 내 머리에 뭐 정보 안 넣어주나 했잖아요. 그런 거네요, 보니까. 이 위에 이 기사는 뭐냐면은 날 때부터 이제 말 못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도 이제 생각을 말로 그대로 옮길 수 있고 성대가 완전히 상해가지고 뭐 식도로 말을 한다거나 그러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분들도 이제 이 기술로 말을 할 수도 있겠다. 최근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인공지능 기반의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기술이 실시간으로 생각을 음성으로 변환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이 기술은 뇌의 신호를 해석하여 사용자가 생각하는 문장을 3초 이내에 합성음으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딜레이가 좀 있구나.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하는 바로 말로 나오고 이런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스피드게임엔 좀 불리해요. 2005년 뇌관 손상으로 언어 능력을 잃은 여성 N은 2024년 되뇌피질에 253개의 전극을 심는 수술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뇌에 직접적으로 장치를 심는 거를 침습형 BCI라고 불러요. 이 장치를 통해 뇌의 신호를 읽고 해석하고 외부 장치를 통해 음성 변환을 수행하는 거죠. 또한 참가자의 과거 음성 녹음을 활용하여 개인화된 합성 음성을 구현함으로써 야, 이거 처음 들으면 울겠다. 사용자에게 익숙한 목소리를 제공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어렸을 때 한 20살 때 사고로 목소리를 잃었어. 근데 30살이 돼서 이 기술을 사용하면은 10년 만에 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거지. 근데 분명 이거 이런 식으로 광고 나올 거예요. 뭐 20년 만에 듣는 내 목소리 하면서 분명 광고 나올 거야, 이런 거. 이런 발전은 너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술에는 자동 완성 기능 없죠. 애인이랑 싸우다가 너는 정말 구제불능이야 해야 되는데 너는 정말 구충약 35,000원 이러면 안 되잖아. 보안에서도 치명적인 새로운 세계가 열릴 것으로 예상하여 주시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진짜 뇌 해킹이 되는 거잖아. 진짜 솜브라가 생길 수 있는 거잖아. 조심해야지. 다음 소식. 세계 최초 만질 수 있는 홀로그램이 등장했습니다. 스페인 나라바 국립대학교 UPNA 연구팀이 개발한 새로운 3D 홀로그램 기술은 사용자가 손으로 만지고 조작할 수 있는 형태의 디스플레이를 구현함으로써 가상 인터페이스 기술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습니다. 홀로그램을 만질 수 있는 거예요. 영상을 보시면 탄성적인 밴드를 진동시킨 다음 빛을 비춰서 3차원 형태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야! 천천히 보면 이런 거구나. 이게 아까 얘기한 그 탄성 확산판. 저 좀 귀엽다. 근데 아이디어가 너무 좋다. 영상을 보시면 탄성적인 밴드를 진동시킨 다음 빛을 비춰서 3차원 형태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안전하게 만지는 모습도 보실 수 있고요. 이러한 점에서 이번 연구는 촉각적 상호작용의 실질적인 진전을 이뤘습니다. 뭐야 이거? 처음 보는 내용인데? 그치. 원래 처음 보는 내용이어야 되지? 이달의 과학 소식이니까. 그렇네. 뜨거운 슈레딩거 고양이 상태. 오스트리아 인스부르크 대학교의 연구팀이 기존보다 높은 온도에서 양자 중첩 상태인 슈레딩거 고양이 상태를 생성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는 양자 현상이 극저온이 아닌 조건에서도 유지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아주 나 고양이 털 알레르기. 양자 고양이 알레르기 생겼나봐. 높은 온도에서 슈레딩거 고양이 상태를 생성하는데 성공을 했다. 그래서 뜨거운 슈레딩거 고양이 상태라고 얘기를 했다.
아무튼 슈레딩거 고양이는 양자 시스템이 두 가지 상반된 상태에 동시에 존재하는 중첩 상태를 의미합니다. 살아있는 동시에 죽어있다 이런 거죠. 그걸 보고 양자 중첩 상태라고 불러요. 이게 매우 미세하고 섬세한 양자 상태인데 굉장히 민감하네요. 좀만 뭔가 주변에서 건드려도 이게 깨져버려요. 그게 관측이야 사실. 근데 우리 주변 환경에는 열운동 이런 거 있잖아. 상온이 사실 엄청 뜨거운 거야. 여기가 지금 대충 300켈빈이에요. 300켈빈. 100켈빈이 봤을 때 300켈빈은 에너지가 3배잖아. 우리가 봤을 때 900켈빈인 거예요. 600도씨. 엄청 뜨거운 거지. 그래서 슈레딩거의 고양이, 살아있는 동시에 죽은 고양이한테 상온은 너무 뜨거워. 너무 뜨거운데 오면은 굉장히 민감한 애라서 옆에서 뭔가 건드리면은 관측을 해가지고 하나의 상태로 결정이 돼버려요. 그런 이유로 슈레딩거의 고양이가 우리가 있는 세계의 온도에 오게 되면은 살아있거나 죽어있거나로 하나로 결정이 돼버린다. 이거를 이제 이거 한국말로 탈공존이라고 하는구나. 탈공존이라고 부릅니다. 디코헤런스라고 불러요. 탈코헤런스라고 불렀는데 지금까지. 아무튼 그래서 낮은 온도로 가야지 열에너지가 감소하고 외부 간섭이 적어져서 살아있는 동시에 죽어있는 상태를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얼마나 낮아져야 하냐? 자, 시스템에 따라서 필요한 온도가 여기 정리가 돼 있죠. 결국에는 이걸 연구해야 되니까 굉장히 차갑게 만들었단 말이야. 근데 이번 연구에서는 마이크로파 공진기 내에서 트랜스몬 큐비트를 활용해서 1.8켈빈의 상대적으로 높은 온도에서 중첩 상태를 생성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얼마나 뜨겁냐? 자그마치 1.8켈빈. 아직 차갑죠? 1.8켈빈이라는 상대적으로 높은 온도까지 올리는데 성공을 했다. 비전공자 입장에서는 이게 뭐가 뜨거워 하지만 과학자들 입장에서는 놀라 까부러칠 온도긴 해요.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 그러니까 양자 중첩 상태, 이거를 유지할 수 있는 온도가 약 60배나 확장이 됐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사실. 60배 높은 에너지에서도 큐비트를 유지할 수 있다는 거. 좀 더 쉬운 상황에서 양자 컴퓨터 연구도 할 수 있고 이런저런 이점이 있습니다. 양자 컴퓨터를 사용하는데 한 발짝 더 다가섰다 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닛산 전기차 해킹을 통한 원격 통제. 뭔 소리야 이건? 차량 보안 기업 PC 오토모티브 연구진은 최근 싱가포르에서 열린 블랙캣 아시아 2025에서 인터넷망을 통해 일본 닛산 전기차인 리프의 움직임을 원격 통제할 수 있음을 보였습니다. 차량 보안 기업에서 일본의 닛산 전기차를 해킹했어요? 그래도 얘는 중학생한테 안 틀렸다. 전문가한테 틀렸다. 지난해 8월 관련 사실을 닛산에게 알렸고 닛산은 1월에 문제점을 확인했습니다. 차량 운전대를 조작할 수 있다는 건 해킹해서 자동차 사고를 낼 수도 있다는 의미죠. 이제 자동차도 전자제품이라고 볼 수 있는 만큼 보안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 것 같네요. 애플이 새로운 VR 헤드셋과 두 종의 AR 글래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거 잘 안 팔리지 않았니? 전에 만든 거? 혹시 애플 비전 프로를 알고 계신가요? 작년 출시된 VR 헤드셋으로 하나로 약 500만원에 달하는 비싼 가격으로 화제를 모은 바로 그 제품이죠. 타사 보급형은 560, 고급형 모델은 200만원이지만 애플은 500만원! 애플에서 만든 VR, AR 기기예요. VR과 AR이 뭐냐? VR은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애가 VR이고요. 정확히는 이제 버추얼 리얼리티, 가상현실, 가상 요소만 제공하는 거고, AR은 증강현실이라고 해서 실제 현실 장면에 무언가 더 씌우는 거예요. 포켓몬고 해봤지? 포켓몬고 보면 카메라를 통해서 본 저 위치에 막 야도란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 느낌입니다. 전에 있던 애플 비전 프로 있잖아요. 문제가 뭐냐? 비싸다. 500만원. 그리고 무겁다. 6에서 700g. 그러니까 배터리 문제를 떠나서 무거워서 오래 못 써요. 그 외에도 언어 문제 등등 여러 가지가 있고. 그러면은 후속 버전은 어떠냐? 두 종이 있는데 첫 번째는 애플 비전 프로만 가지고 있어도 사용할 수 있는 스탠드얼론 모델이고요. 이전보다 무게와 가격 모두 낮췄다고 얘기합니다. 대신에 몇몇 기능은 뺐다. 다른 모델은 맥이 무조건 있어야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아무튼 기사에 없는 내용을 한 가지만 언급하고 끝내보겠다고 합니다. 삼성에서도 VR 기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름하여 프로젝트 무한! 운영체제는 구글에서 만든 안드로이드 X를 사용할 거고요. 그러니까 이 운영체제를 기반으로 하는 최초의 제품이 될 겁니다. 현대판 통 속의 뇌. 안에 사람들이 있잖아! 안에 사람들이 있잖아! 통 속의 뇌는 철학자 힐러리 퍼트넘이 1981년 제시한 사고 실험이다. 인간의 뇌를 영양액에 담긴 통에 보관하고 컴퓨터가 전기 신호를 보내 실제와 똑같은 감각 경험을 전달한다면 그 뇌는 자신이 실제 세계에 있다고 믿게 된다는 가설이다. 이 이야기는 다소 허무맹랑해 보인다. 하지만 최근 연구에서 뉴런과 반도체를 합친 칩이 개발되며 통 속의 뇌와 유사한 칩이 발명되었다.
이 논문입니다. 논문 이거. 위 논문을 토대로 하여 호주의 한 스타트업 코티럴 랩스에서 인간의 뇌세포를 실리콘 칩 위에 배양해 생물학적 지능 시스템인 CL1을 개발했다. CL1은 생명 유지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대략 6개월간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한다. CL1은 올해 6월부터 상용화될 예정이며 가격은 한 대당 약 35,000달러로 예상된다. 5천만원 정도 하겠네. 간단한 설명 영상이니 참고하시길. 한글 없어? 뭐 다른 내용 있으면 알려드릴게요. 진짜 뇌로 만든 컴퓨터인데? 진짜 내가 어떻게 했지? 그러니까 뭐 추가된 내용이 뭐냐면은 중요한 건 그거야. 뇌로 결국에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소자를 만든 거잖아. 그걸로 AI 학습을 시켰더니 기존 실리콘 칩 위에 그냥 다른 거 올린 거보다 훨씬 빨랐다. 근데 윤리 문제는 잘 모르겠는 게 그냥 뇌세포를 배양한 거잖아. 아무튼 그냥 뇌세포를 가지고 한 거여가지고 그 칩 위에 있는 뇌가 살려줘 모든 걸 막 인지하고서 날 내버려둬 차라리 죽여줘 이러는 게 아니잖아. 감정도 학습된 결과물일까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실제로 바이올렛 에버가든 같은 경우에는 전쟁통에서 살면서 감정을 학습한 적이 없기 때문에 자동수기 인형으로 일하기 전까지 감정이라는 것을 제대로 알지 못했고 그 일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이제 감정을 학습하게 됐거든요. 아니? 바이올렛 에버가든은 실존하는데? 바이올렛 에버가든은 실존하는데? 사과했으니 넘어가 주겠습니다. AI와 로봇을 통해 태어난 아기? 세계 최초 원격 조종 로봇 IVF 시술을 통해 태어난 아기라고 합니다. 미국 생명공학 스타트업 컨시버블 라이프 사이언스는 로봇을 통해 수행한 체외수정 (IVF) 시험관 아기 시술을 체외수정으로 임신한 아기가 오래 건강하게 태어났다고 학술지에 게재했습니다. AI랑 사람이 결혼한 게 아니라 원격 조종 시험관 아기 시술로 태어난 거래요. 정확한 시술은 세포질내 정자 주입술로 정자 한 개를 미세한 주사 바늘로 직접 난자세포질에 주입하는 기술입니다. 이게 돼? 야, 이 서커스인데 이거는? 그러니까 요약을 하면 뭐냐면 시험관 아기 기술을 AI를 이용해서 시술을 했고 그 시술을 이용한 아기가 드디어 태어났다. 그리고 굉장히 건강했다. 이 기술 같은 경우에는 AI가 정자나 이런 거에 정자의 외관을 분석해가지고 뭐가 제일 건강한지 고르고 걔를 이제 잡아다가 난자에 집어넣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AI가 하고 로봇이 하다 보니까 원격으로 가능하다. 전 세계 어디서든 가능하다. 나는 이거 되게 좋다고 생각하는 게 이게 뭐 여러 가지 문제로 임신에 실패하는 경우가 있잖아. 근데 정확도가 올라갔다고 하니까 그런 분들에게는 큰 희망이 되겠죠. 자, 마지막 글. 우주과학이네. 허블 텐션 해결 방법 제기. 난 근데 글 써주시는 분들이 대학원생들인가 싶은 게 시작할 때 먼저 용어 정리를 하고 시작을 해요. 너무 좋아. 다들 논문 좀 써봤나봐 다들. 그래서 제목도 좋고요. 허블 텐션 해결 방법 제기. 허블 텐션이 뭐냐? 우주가 얼마나 빨리 팽창하냐를 두 가지 방법으로 측정을 해요. 우주 배경 복사로 측정하고 아니면은 실제 관측 결과가 있어. 근데 둘 사이가 안 맞는단 말이야. 그게 허블 텐션이야. 근데 그 해결 방법을 제기했다. 허블 텐션은 관측 기술이 더 발전하면 해결될 것이라 읽었지만 오히려 더 정밀하게 관측할수록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허블 우주망원경이 관측했던 은하를 다시 관측했음에도 두 허블 상수 차이는 더욱 늘어났습니다. 이 때문에 허블 텐션은 난제로 남아있었는데요. 그니까 둘 다 측정한 건데 왜 이게 다르지? 왜 차이가 나지? 이런 거야. 여기 채팅창 보고 공부하셔도 돼요. 채팅창에 지금 정리를 잘 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주가 아주 천천히 회전하고 있다면 허블 텐션 문제를 해결하면서도 기존 물리 법칙과 관측된 결과들도 어긋나지 않을 수 있다고 합니다. 비록 우주의 회전 주기가 매우 길기에 관측하기 힘들 수 있지만 연구진들은 우주가 회전한다는 걸 입증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을 찾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리하자면 우주 팽창 속도를 측정하는 방법이 두 개가 있는데 그 두 개의 값이 달라. 그래서 그 차이를 보고 허블 상수라 그래요. 근데 우주가 만약에 회전한다면은 이게 설명이 된다는 거예요. 이론인 것 같아요. 그냥 가설을 제시한 거예요. 야, 우주가 회전한다면은 이거 계산해보니까 해결될 것 같은데? 라고 하고 이제 과학자들이 실제로 돌고 있나? 라는 걸 찾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 잠깐만, 위에 채팅창이 뭐가 있었는데? 팽창 속도를 상수로 나타내면 팽창 속도가 일정하다는 거잖아요. 근데 우주는 가속 팽창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상수로 나타내나요? 허블 상수는 뭐냐면요. 정의하기를 이달의 과학 소식은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고요.
다음 달에도 이달의 과학 소식에 글을 많이 올려주신다면은 제가 유튜브에서 한번 새로운 과학 소식들을 많이 소개시켜 드릴 테니 키텔 카페에 가입하셔서 신기한 과학 소식이 있다면 이달의 과학 소식에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